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순천으로 옮겨왔습니다. 국제적인 습지 관리와 보전의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선택 2016 총선 기획 두 번째 시간으로 여수 을 선거구 예비 후보들을 만났습니다. 4선 도전 현역 의원과 정치 신인의 대결에 국민의당 공천 경쟁도 치열한 가운데 후보들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도 다양합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방자치 의제들에 대한 선거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온 정당 공천제 폐지가 이번 총선을 통해 실현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추가로 업주와 종업원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단서가 될 CCTV 영상은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순천으로 이전됐습니다. 순천만을 비롯해 동아시아 지역 내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첫 번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내 국제습지센터입니다. 이곳 안에 순천만과 함께 동아시아 지역 습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보전을 위한 새로운 거점이 마련됐습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새롭게 둥지를 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겁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중국과 일본,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 1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습지 관련 정책을 개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생태 관광 자원화와 함께 국제적으로 알리는 거점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공 모델이 있으면 그러한 성공 모델들을 동아시아에 있는 여러 습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과 또 행정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좋은 방안을 찾아가는,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도내 하나뿐인 국제기구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지역의 국제적인 습지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5대 연안 습지인 순천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화를 앞당기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17개국의 그 보전 관리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앞으로 갯벌 복원에 있어서 체계적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고, 이것이 보다 확대되면 람사르 사무국과 연계해서 전 세계적으로 순천만 습지 현재 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세계적인 브랜드화까지 확장돼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경남 창원에서 순천으로 이전해 개소한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순천만 일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가 스레이 순리앙 운영위원회 의장과 크리스 로스트론 세계습지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일 개소식을 갖습니다. 순천시는 개소식과 함께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발전 방향과 역할 등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또 개소식에 이어 세계습지 방문자 센터 네트워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아시아 습지 보전을 위한 상호 교류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여수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공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달까지 입찰을 진행해 최근 STX건설을 신북항 계류시설 축조사업 시공사로 선정하고 오늘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계류시설 축조공사는 해경부두와 관공선 부두, 무량장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모두 1,3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고 윤동주 시인과 관련한 영화와 소설들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시인의 육촌 동생인 윤형주 씨의 토크 콘서트가 광양에서 열립니다. 광양시는 매화축제가 열리는 오는 19일 느랭이골 자연리조트에서 윤 시인의 삶과 죽음, 문학세계와 노래가 어우러지는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 진월면에 있는 윤 시인의 친구 정병욱 씨의 생가에서는 윤 시인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자필 시집이 발견돼 작품의 명맥을 살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이번 4.13 총선 입후보자들과 각 정당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제들에 대한 선거 공약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전국시군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돌려주고
현재 중앙집권형 헌법도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통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교부세를 확대하고 현재 수백 개의 단위사업별 국고보조사업도 유사한 사업끼리 유형별로 묶는 포괄보조금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선택 2016 총선 기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수 을 선거구는 4선에 도전하는 현역 의원의 국민의당 공천 싸움과 정치 신인들의 공세가 치열합니다. 후보들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도 다양합니다. 권남기, 김종태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심정우 후보는 여수시를 대한민국 선진화 1번지로 만들어 행복한 여수의 꿈을 실현하겠다고 말합니다. 교육과 의료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웅천과 소동을 잇는 해상 교량을 멋있게 만들어내겠습니다. 해군 중령 출신인 김성훈 후보는 현재의 지역 정치 구도론 중앙정부와 소통할 창구가 없다며 기존 정치판을 새롭게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름다운 미양을 포함해 관광 자원이 풍부한 여수에 새로운 관광시설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양과 돌산반도가 있는데 두 개의 일지도들을 만들어서 관광 인프라를 확실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 만화가이면서 문재인 의원의 대변인을 맡았던 백무현 후보는 여수의 낡은 인물을 타파하고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국회의원이 되면 여수 시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고 자신합니다. 여수 산단에 우리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여수시 의원을 역임했던 최무경 후보는 1,300만 명 관광시대에 맞춘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여수 건설을 내세우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에 나섰습니다. 여수 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하고 특별교부세 신설로 살림살이 증대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합니다. 웅천소관 교량건설에 국비를 투입하여 고질적인 도심교통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여수 산단 중소기업체에서 출하 업무를 맡았던 정장균 씨는 경비나 환경미화원 같은 서민들의 아픔을 대변하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소외된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 증진이나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관심이 높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환경 개선 부담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MBC 뉴스 권남기입니다. 사선에 도전하는 주승용 현 의원은 관광도시로 발전하는 여수시에 그 어느 때보다 힘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경륜과 역량을 갖춘 중진 의원으로서 야권 정계 개편을 통해 여수 발전의 중심에 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생 정당이지만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또 호남 민심을 꼭 얻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러시아 한국 공사를 지낸 박종수 후보는 전직 외교관의 풍부한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현안 사업에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자신했습니다. 여수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고 여수의 수많은 섬을 가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을 강조합니다. 여수를 의료관광의 메카로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10만 명의 외국인을 유치하겠습니다. 자동차 영업사원 출신의 정의당 황필환 후보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버리고 지역민과 소통하는 젊은 정치인을 꿈꾸고 있습니다. 기득권 싸움만 벌이는 정치인이 아닌 책임감 있고 투명하게 이룰 수 있는 깨끗한 정치인을 약속합니다. 불편하다거나 바뀌었으면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3일 이내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수산단 대기업 직원과 여수시 의원을 역임한 김상일 후보는 청년 실업률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1%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는 정치를 끝내고 여수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로 내는 6조 원의 10%를 지방세로 전환해서 복지 여수를 반드시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공천을 놓고 중진 의원의 아성에 도전장을 낸 외교관 출신의 예비 후보. 여기에 전통 야당의 텃밭을 노리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새로운 정치 신인까지 대거 가세하면서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광주 전남 경선 지역과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를 또 연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차 컷오프 대상 현역 의원 5명 등 44개 지역 공천을 확정했는데 광주 광산을의 이용섭 전 의원만 단수 후보로 발표했을 뿐 광주 전남 나머지 선거구의 공천 방식과 결과 등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더민주는 1차 컷오프된 광주 강기정 의원을 제외하고 6명의 광주 전남 현역 의원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아직 일부 의원 평가가 확정되지 않아 광주 전남 지역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여수 을 선거구 김상일 후보와 순천 정호균, 광양 구례 곡성 유현주 후보는 오늘 민중연합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후보 등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와 농민, 서민이 주인이 되는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희망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민중연합당에 입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중연합당은 청년들의 흑수저당과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는 노동자당, 그리고 농민당이 통합해 지난달에 창당했습니다. 여수 유흥주점 종업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미 업주 1명을 구속한 데 이어 또 다른 업주와 종업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가 될 CCTV를 찾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사망 사건을 수사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주 47살 신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신 씨는 사망한 여종업원은 물론 다른 직원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알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성매매 사실이 적발되자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계속했고 먹다 남은 양주를 모아 이를 판매한 사실 등도 확인됐습니다. 업소 직원 23살 이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이 씨는 사건 발생 직후 차량 등을 이용해 이번 사건의 결정적 단서인 CCTV와 영업 장부를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CCTV의 행방을 찾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상습 폭행 상해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유력한 그 사망 원인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객관적으로 이를 증명할 만한 그런 증거 관계를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여수경찰서 직원과 업주 신 씨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은 사건 직후 서로 통한 것은 맞지만 수사 정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혹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검찰에서라도 추가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한편 업주 신 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에서 성매매를 한 남성은 모두 8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공무원은 여수시청 직원 5명, 경찰 2명 등 모두 13명. 경찰은 이들 남성과 성매매 알선에 가담한 직원 등 모두 8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와 남해를 잇는 남해안 동서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올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다시 보류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전남이 신청한 13개 대상 사업 가운데 장흥 유치간 도로 등 8건이 통과됐고 여수 남해 간 동서 해저터널 건설은 재검토 보류, 4건은 탈락했습니다. 동서 해저터널은 당초 박근혜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동서통합지대 조성을 취지로 추진됐지만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낮은 경제성 등을 이유로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벌인 외부 회계 감사 결과 광주 전남 96개 아파트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토부와 지자체,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조사한 아파트 외부 회계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 지역 전체 아파트의 20.6%인 60곳과 전남의 14%인 36곳의 회계 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입주민들의 무관심 속에 고질적인 아파트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며 집중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경찰서가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33살 박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오늘 오후 4시쯤 여수시 신월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여수경찰서 소속 53살 조모 경위를 자신이 몰던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 경찰관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유적 36곳에 대한 국가 또는 도 지정 문화재 지정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순천대 박물관팀에 의뢰한 이순신 문화자원 총조사 및 선양 활용 방안 용역 보고서를 참고했습니다.